네,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문승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승호 도의원입니다. 네, 청년 정치인으로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 어땠는지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의원으로 생활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역할들을 많이 해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토론회 개최, 각종 정담회 실시, 조례 재개정,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을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첫 조례이기도 하고 전국 최초 조례이기도 한 경기도 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제 자식처럼 소중하게 느껴지고 정책적으로 잘 자리 잡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청년 의원으로서 탈권위적인 모습, 또 실용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첫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현재도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노동학을 전공하면서 노동인권 강사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의정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현재 정치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가치관,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학 그리고 노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 될 것 같습니다.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노동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도 했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강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한 도움이라면 우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덜 긴장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정책이나 조례를 생각할 때 그것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불편할까, 또 어떤 혼란을 가져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행정위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교육 정책 살피고 계신데 최근에 수원 특례시한 고등학교죠.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된 사실을 공론화하셨습니다. 학교 운동장 전수조사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수원 내 학교에서 비소 검출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고 경기도 내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최대 1.78배 검출되었고 문제는 이 채취가 5차례 이상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선 비소를 포함한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학교들을 25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올해 다 마무리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걱정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남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이제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관련 조례를 다수 발의하셨는데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따끈따끈한 조례도 있죠.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난 2월 29일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 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듈러 교실이란 임시로 사용하는 조립식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요. 경기도에는 신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과밀학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급의 평균 인원을 28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경기도 내 28%를 넘고 있습니다. 보통 과밀학급이 있는 신도심의 경우에 따라 몇 년 정도만 지나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학교를 이렇게 증축하는 형태보다는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듈러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이와 같은 과밀로 인해 고생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발의하신 조례안 또 조례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의정활동 소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10월 11일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은 급식의 잔반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00억에 가까운 그 이상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년 발생하는 잔반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수원 효원고등학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잔식을 푸드뱅크와 협약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전달하고 복지기관에서는 잔식을 재포장해서 취약계층 등에 나눠드리는 것을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내 9곳의 학교가 이 시범 사업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잔반량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 그리고 환경보호, 복지기여 등 일석삼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역의 많은 학교에서 본 사업을 참여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활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4월 회기에 조례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개정조례안인데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내 체육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중요하게 담은 부분 중 하나는 학교의 개방 여부를 실적으로 공표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개방률을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1년에 1회 개방한 학교도 개방했다고 체크해서 실제로 얼마나 개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했을 때 유지관리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약 혹은 관련 기관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해 학교들이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지역구 현안도 좀 보면 성남 수정구 지역구신데 풍생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사업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이제 교육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그러니까 K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40년이 지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시 예상했던 예산의 규모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풍생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 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렇게 멋진 학교를 구성하고 싶었는데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만들어질 듯 하니까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다행히 의견 교환 과정에서 과하게 잡힌 예산 항목들은 좀 줄이고 학교 측의 일부 의견도 교육청에서 반영해줘서 예정된 예산보다는 조금 더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대가이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의 큰 관심 덕분에 조금 더 나은 모습의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희망대 초등학교 화장실의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도 예산 5천만 원이 확보됐다고요?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예, 해당 학교도 40년이 넘어서 그린스마트 스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적인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교육청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옆으로 새롭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된 민원 중 하나는 학교 내에 화변기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으로 새롭게 입학했는데 화변기는 생전 처음 본 물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양변기에만 이렇게 줄을 서게 되고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집에 갈 때까지 참게 되는 현상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양변기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들을 좀 설명하고 관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줬고 한 달 동안의 공사를 통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44%의 화변기 비율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것을 10%까지 낮췄고 학부모님들도 방문해서 현장을 보신 후에 만족해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번 3월 학기부터는 화장실을 집까지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성남 수정구 지역 현안 가운데 꼭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수정구는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진 1동, 신흥 1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동은 과거 70년대 초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조성된 단지로 소방차도 지나다닐 수 없는 매우 비좁은 도로와 주택이 밀집 형성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들이 노후되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도로 기반이 열악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분들이 모여서 재개발 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곳들은 이제 1, 2년 앞으로 착공이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을이 되어버리는 세입자들이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개발이 예정되면 지자체에서도 도로나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이 슬럼화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또 여성들을 위한 안전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진년 청룡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어떤 다짐과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느덧 도민 여러분들이 저를 4년제 계약직 의원으로 뽑아주신 지 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많은 도민분들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미역 하나마 맡은 자리에서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도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도민들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선거 때부터 썼던 별명이 우리 동네 청년 이장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장 같은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지은 별칭입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듣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일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소소한 일이라도 잘 챙기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초등학교의 화장실 변기를 교체한다던가 최근 성남 북초등학교에 정수기를 교체한다던가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로 보실 수 있지만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했던 것들이 아주 뜻깊고 의미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주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청년 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승호 경기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